여사장이 부도난 공장의 사장이 되어 도금을 하겠다고 들어왔으니 그때 직원들은 그런 여사장을 믿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불러도 대답도 잘 안 하고 저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IMF라는 엄청난 금융위기가 터져버린 겁니다. 저는 거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한 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 안 들어 성공한 여자 이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어머니 나이가 올해 103세인데요. 아직도 저렇게 저를 보고 활짝 웃고 저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있어서 정신적 버팀목이신 분이죠. 그런 저희 어머니는 젊은 나이에 혼자 되셔서 싱글맘으로 힘들게 저를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말을 잘 듣는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늘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는 말이다. 남편 잘 만나서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림 잘하는 게 최고의 행복이란다. 그리고 그것이 최고의 성공이란다. 그렇게 늘 자기의 한처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보험회사에 시험을 치게 되었고 그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사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한 결과 그 영업력을 인정받아 소장으로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구성원들과 성과를 많이 내면서 굉장히 인정받던 영업소장이 어느 날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주위 분들은 깜짝 놀랐죠. 왜? 회사를 왜 그만두느냐? 뭐 하러 가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다른 일을 하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냐고 물을 때 도금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전부 그 주위 분들이 의아하게 무슨 이야기냐? 도금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여자가 무슨 도금을 어? 네가 무슨 도금을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감하게 보험을 그만두고 도금을 하겠노라고 도금회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997년 제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러 세무서로 갔는데 거기서 처음 부딪히게 됩니다. 편견에. 세무서 직원이 저를 떡 쳐다보시더니 하는 말이 사업자 등록증 지금 줄 수가 없는데요. 좀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당황했습니다. 왜? 뭐 때문에 안 되냐고 그랬더니 요즘에 위장 사업장이 참 많습니다. 특히 도금은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사람의 외모나 여자 그런 편견을 가지고 평가하지 말고 사업자 등록증을 주라. 다른 사업자 등록증을 주는데 내가 결격 사유가 있느냐? 다른 거는 없는데요. 도금을 할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업자 등록증을 받는데 처음 부딪힘이었습니다. 그리고 도금공장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사에 돌아왔는데 정말로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도금이 뭔지 볼트가 뭔지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런 여사장이 부도난 공장의 사장이 되어 도금을 하겠다고 들어왔으니 그때 직원들은 그런 여사장을 믿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불러도 대답도 잘 안 하고 미팅을 해야 뭐 전달을 하고 저도 이제 듣고 알 건데 미팅 시간을 잡아 놓으면 뭐 하지 못해 자리에 앉긴 하는데 저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직원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생각한 게 어떻게 하면 소통을 할까? 그렇게 하루 이틀 시간이 가는데 얼마 되지 않아 IMF라는 엄청난 금융위기가 터져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기존의 공장들도 부도가 나고 그동안 했던 일감들도 줄어들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똑똑하고 조금 일을 잘하는 직원들은 회사를 떠나고 네 명의 직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직원들은 우리 회사가 어떤 뭐 애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IMF라서 갈 데도 없으니 이 회사가
월급은 주니까 다른 일자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자라고 다니는 직원들이었기 때문에 사장이 뭐 두렵거나 사장의 말을 따르거나 회사에 대한 어떤 애착이 있거나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한 게 커피 한 잔의 도전이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8시 30분이 출근 시간이었는데 9시쯤에 출근하는 직원도 미안함이나 불편함이 없이 출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날 아침 일찍 출근을 해서 출근하는 직원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저만치 직원이 오는 걸 보고 준비해놨던 일회용 커피를 딱 타서 직원에게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직원은 당황한 듯 이게 뭡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커피 한 잔을 타주려고 출근 시간에 그랬더니 직원은 씩 웃으면서 커피를 들고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들어가는 직원의 모습을 볼 때, 제 느낌은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래, 당신이 하다 하다 별걸 다 하네. 뭐, 매일 커피를 준다고? 얼마나 주는가 보자. 그런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한 달, 두 달 계속 그것을 꾸준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직원이 어느 날 사장님도 커피 한 잔 하시죠? 라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작은 희망이 보였습니다. 아, 이렇게 커피 한 잔으로 얘기를 할 수 있구나. 그래서 같이 커피를 할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가 했는데 저희 메인 거래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하고 처음 어음이 떨어지는 날 부도가 났습니다. 앞이 캄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럼에도 저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포기하고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모든 걸 거기다가 쏟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 부분을 어렵지만 수습을 하고 조금씩 또 이렇게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에 저희 도금은요. 환경에 굉장히 민감한 일이거든요. 그 유해한 화학 물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물질들이 폐수로 발생을 하는데 이것들이 이제 그 잘못 버려져서 단속에 걸린 겁니다. 합동 단속에. 그렇게 해서 제가 검찰에 잡혀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속이 됐습니다. 어, 그렇게 이제 그 과정을 마치고 정말 내가 어쩌다가 도금이라는 것을 해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왜 내가 이 일을 했을까라는 그런 그 반문과 반문을 거듭하며 다시는 나는 도금을 안 할 것이라고 맹세를 했는데 제가 다시 회사를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일을 하는데 참 시련은 끝이 없더라고요. 왜 남들이 저에게 그렇게 도금을 하지 말라고 했는지 정말 한 번씩 깨달음이 생기더라고요. 거래업체의 부도, 또 환경 단속에 걸려서 업고를 치르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몇 번의 산재 사고로 직원들의 부상, 그리고 세 번의 공장 화재가 났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정말 도저히 더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아, 이쯤에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포기를 하려고 하니 정말 너무나 제 그 상황이 비참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선택한 게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사람들 앞에 부끄럽고 내가 그렇게 큰 소리 치고 하겠다 했고 그렇게 일을 말렸던 어머니도 생각이 났고 아,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고 한번 제가 시도를 했죠. 그런데 거기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참 힘들구나.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일을 하게 됐는데 또 불량이 난 겁니다. 회사에. 그래서 정말 신이
있어서 나를 정말 너무 힘들게 하는구나. 제발 그만해라고 말하는 것 같은, 나를 테스트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제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만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공장 앞에 멍하니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서 있는데 제 앞에 갑자기 우리 회사 앞에 뚝이 하나 있었는데 예쁜 들꽃 하나가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들꽃을 보는 순간 그 주변이 너무나 열악하고 척박했습니다. 그렇게 척박한 환경에서 예쁜 꽃을 피운 들꽃을 보면서 저는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환경하고 참 많이 닮았구나. 저 들꽃은 정말 힘들게 저 자리에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제가 그때 느낌이 불모지에도 꽃은 핀다. 그런 느낌을 받고 제가 너 바보처럼 왜 거기 그렇게 서 있니? 지금 물러서면 너는 바보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공장에 돌아와서 제가 정말 새롭게 들꽃의 강인함과 그 끈기를 생각하면서 나도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러고 정말 죽을 만큼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4시, 5시 출근하고요. 현장에서 정말로 직원들하고 똑같이 뒹굴면서 모르면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리고 미리 준비하고 배우고 이제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뭐 사건 사고들이 제가 무지하고 무지해서 몰라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본부터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한 곳은 새로 바꾸고 이제 또 다시 또 한 번 챙겨보고 그렇게 세월이 10년, 15년 정도 지나니까 주변에서도 저를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물량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 직원들도 안정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15년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생각한 게 사업을 좀 확장해야 되겠다. 지금 이대로 하면 비전이 없구나. 직원들이 꿈이 있는 회사를 선택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업을 확장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좀 우리 도금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좀 다변화해서 확장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확장을 하려고 하니 주변 사람들은 또 저에게 말렸습니다. 여자가 그 나이에 무슨 사업 확장을 해? 그만해. 평생 일만 하다 죽을 거냐? 여자 나이 내일 모레 60인데 왜 그거 확장을 하려고 해? 그렇게 말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0억에 가까운 투자를 해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그랬더니 물량도 늘고 매출은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 고객도 많이 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회사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또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이 관리가 참 힘들어지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고 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저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겼냐 하면요. 각종 인증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도금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증들, 일하기 좋은 기업, 뿌리 전문 기업, 젊은이가 일하기 좋은 강소기업, 뭐 이런 등등의 그 일하기 좋은 기업, 또 위험성, 제가 산재 사고를 당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위험성 평가 우수 기업.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저는 자신감이 생겼죠.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제가 제조업 최초 1호 145호 기능인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인정받구나.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도금에 들어왔는데 기술을 인정받고 저때 가서 기술은 미래의 별이 되다라는 문구를 보면서 야, 내가 미래에 별이 되는 사람이 됐구나라는 그런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게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도입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변에서 또 저를 말렸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를 도금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조업은 말이야, 그것도 중소기업은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해서 성공할 확률 0.1%도 안 된다. 그런데 도금 공장이 스마트 팩토리를 한다고? 안 돼. 잘못하면 큰일 나. 잘못해서 스마트 팩토리는 스마트화되고 전자화되면 그 불량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못해, 하지 마. 그렇게 말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또 스마트 팩토리에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초 1단계 처음에, 그 다음에 2단계 고도화에 이르기까지 3년 정도, 그 최초 시작부터는 한 5년 정도를 스마트 공장을 만드는데 제가 그동안 가져왔던 모든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결과는 저희 회사 직원들의 나이가 바뀌었습니다. 젊은이들로. 그러면서 저희 회사는 규모를 갖추게 됩니다. 연구소, 전산, 그 다음에 QC, 생산, 관리팀까지. 그렇게 저희 회사는 안정이 되어 갔고요. 스마트 팩토리 하면 동아 플레이팅, 동아 플레이팅 하면 2호선, 그렇게 연상시키면서 스마트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많은 업계분들이 견학을 하는 그런 그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기관 또는 각종 기업체 대표님들, 그리고 부산에 있는 기업인들의 2세들, 또 학생들이 줄지어 견학을 하는 스마트 팩토리 우수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20년 스타 기술인 홍보대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기술의 국가대표가 되었습니다. 한류 기술인이 되었습니다. 편견에 맞서서 나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평생을 살면서 안 돼. 여자라서 안 돼. 그거는 어려운 일이라서 안 돼. 그거는 힘들어서 안 돼. 그거는 너희하고 해당이 없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라는 말만 듣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해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다. 사회에 편견이나 환경에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시고,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많은 갈등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끈기를 가지고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아직도 꿈이 있고 진행형입니다. 표면 처리에 사관학교를 우리 회사가 되어야겠다. 저는 그래서 우리 회사를 표면 처리의 사관학교로 만드는 것이 목표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렵지만 주위에서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꼭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말 조금씩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보면 그 성공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